주식이 뭔지 배우면 알게 될 것이다. 모르면 그저 막연히 뭔가 있으려니 하고 자꾸 미련을 둔다. 얻어맞아 가면서도 잠시 잠깐 달래고 얼레주면 그려 역시 그래도 희망은 있겠지 하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몇 년이 지나 폐잔병이 된 자신만을 돌아볼 뿐이다. 딱 잘라 말한다. 저는 5년을 묻지마로 무식한 돈질에 혹독한 시련기를 거쳤고 한 3년 가까이 잘 아는 사람에게 배우고 진짜 열심히 배웠다. 지식과 심리적인 면을 잘 조화시키는 훈련도 무지했다. 마인드 컨트롤.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 배우고 나니 주식으로 큰 돈을 벌 뛰어난 눈이 생긴 게 아니라 주식의 실체를 제대로 볼 줄 알면서 주식으로 돈 버는 게 그저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간 내게 가르침을 준 스승이 왜 투자를 본업으로 삼지 않고 어쩌다 간만에 오는 기회에만 적당히 투자하는지, 그렇게 잘 아는 주식을 업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다른 본업에 충실하는지,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스승의 눈에 기회가 아니면 절대 주식에 투자란 없다는 것을 이전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주식으로 돈 번다는 것, 주식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고 함부로 자신을 내던지지 않는 그것을 알았을 땐 이미 누구든 인생 역전이 된 것이다. 앞날에 다시금 평온이 깃들 것이다. 주식은 결코 민초들의 삶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주식은 기업의 자금로일 뿐이며 그와 공생공존하는 협작꾼들의 밥줄일 뿐이다. 누구를 상대로? 바로 당신을 상대로. 주식에 대해 제대로 배워라. 모르면 항상 휘둘린다. 제대로 알고 나면 어처구니 없는 것이 주식이며 집착과 미련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아직도 주식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만큼 매력적인 그 무엇이 있다고 막연히 느끼는가? 그러하다면 그대는 혹독한 시련이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다. 배워라. 배워서 알고 있으면 두 눈 멀뚱히 뜨고 린치 당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업투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누구나 익히 많이 들어본 말이다. 뭐가 전업투자자인가? 당신은 전업투자자인가? 전업투자자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자본을 갖추고 전문성을 지닌 몇 명의 두뇌들이 모여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시작을 해야 그 축에 낀다. 그런데 당신은 직장도 없이 허구한 날 골방에 처박혀 달랑 컴퓨터 한두 대 놓고 줄담배 펴가며 하루 종일 모니터 앞을 못 떠나며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며 그게 전업투자자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도박이나 진배 없으며 완전히 평정심을 잃고 안개속을 닥치는 대로 질주하는 것과 같다. 그래, 그렇게 홀로 모니터 앞에 축치고 앉아 지금껏 뭐 하나 시원하게 풀려나갔는가? 아마도 갈수록 미궁에 빠져들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위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멈출 줄 모른다. 비로소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때 가서야 후회한다. 아니, 그때 가서도 후회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막연히 무언가 있으리라는 허황된 희망을 완전히 접지는 못한다. 잘 생각해보라. 자신이 지난 수년간 또는 10수년간 그렇게 몰두하고 집착한 것이 여지껏 갈수록 마이너스 인생이라면 과연 이 길이 길인가? 라고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라. 자신이 걷고 있던 길이 가도 평탄한 길이 안 나오는 자갈길이라면 이후에도 그 길은 계속 자갈길일 뿐이다. 그렇게 막연히 평탄한 길이 나오길 바라며 계속 걷고 있지만 지나보면 남은 건 송두리째 날아간 버린 후회의 지난 세월. 그 길에서 얼른 다른 길로 접어들지 않으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당신의 그 길은 늘 고행길일 뿐이다. 정신 차려라. 전업투자자란 말도 안 되는 요상한 이름에 자신이 적합하리라는 착각을. 전업투자자란 예시 당초 없다. 누군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개인이 홀로 푹 치고 장구치는 그런 전업투자자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앞서도 말했듯이 전업투자자란 작은 소규모 투자회사라도 창업해서 운영할 때 비로소 전업투자자라고 봐줄 수 있는 것이다. 아직도 자신이 전업투자자라고 착각하며 골방에 처박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분들은 얼른 정신 차리고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라. 주식에 손을 댄 지는 8년 정도이고 수익이 나기 시작한 지는 이제 2년 정도 접어든 사람으로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몇 자 올리려 하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기술적인 노하우와 심리적인 노하우라 할 수 있죠. 먼저 기술적인 노하우라 함은 어떤 종목을 어떤 시기에 매수하고 매도하여 최선의 시세 차익을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고의 정보통을 가까이에 둘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얘기일 것이고
차선책은 차트를 보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은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어지는 게임이기에 많은 수강자를 모아놓고 강의하는 곳에 가서 그 강의를 듣거나 베스트셀러인 증권책을 사본들 정작 실전 매매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 매매는 왜 아무리 공부해도 잘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답은 공부 방법과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대다수는 그 주식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위에 언급한 많은 이들이 공부하는 대로 움직여 줄리는 만무하기 때문이죠. 주식 매매 노하우란 아무리 좋은 노하우일지라도 일단 많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강의나 책으로 나온 후엔 그 시점부터 노하우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원리이죠. 또한 많은 이들이 참고하고 분석하는 차트일수록 세력들에게 이용당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개투들을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쉬울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고로 주식 공부를 하려면 되도록 대중이 모르는 차트와 노하우를 가지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 백날 공부해봐야 도로아미타 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성공을 담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부가 주식 공부라고들 하죠. 찾다 보면 자신만의 비결과 노하우로 성공하는 투자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래 돈 번 사람들이 말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노하우를 배우세요. 물론 삼고초려를 한다든가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한다든가 해서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고 정말 최고의 노하우라면 그걸 무료로 전수해주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요.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더욱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차트를 아예 만들다시피 해서 제 자신만의 독특한 노하우를 개발하여 완성된 이후부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몇 분 전수도 했고요. 실패를 거울 삼아 했기에 완벽한 실전용 노하우가 돼버렸죠. 두 번째 심리적인 노하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일일 겁니다. 주식 매매에서의 자신과의 싸움은 바로 욕심과의 싸움이겠지요. 어차피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하는 일이지만 그 욕심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적일 겁니다. 투자의 베테랑일수록 욕심에 초연합니다. 각 분야에서 일에 성공하고 큰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자기 일에 열심히 다 보니 성공하게 되고 부수적으로 큰 수입이 따라왔습니다. 바로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일이 목적이었고 돈을 잃지 않고 돈이 따라오게 만든 경우지요. 주식 매매에서 중요한 건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입니다. 버는 것보다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초보자 중에 처음에 많은 수익을 올린 사람이 처음에 실패한 사람보다 결과적으로 낭패를 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최초의 성공이 바로 독약이 되는 것이고 최초의 실패가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하게 만드는 약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처음에 큰 수익을 올린 사람들은 그 수익률이 되지 않으면 아예 만족을 못하고 그런 대박주만 찾아다니 세월 다 보내고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눈높이가 너무 높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기술적인 노하우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식이란 것은 대중과 항상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신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도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할 때 자신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의 노하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주식 매매에서 성공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은 또한 주식 매매하기가 쉽지 않겠죠. 진정한 대박이란 꾸준한 수익률로 쌓아 올린 수익이 진정한 대박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복리라 그리 될 수 있는 거지요. 항시 수익이 날 때나 손실이 날 때나 자신의 마음을 평상심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래야 또 이성적으로 종목을 고를 수가 있겠죠. 얼음장 같은 차가운 마음이라야 불덩이 같은 빨간 똥침을 다스릴 수 있을 겁니다. 성공할 사람과 실패할 사람의 자세. 실패할 사람은 생각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즉각 옮긴다. 만일 행동이 잘못되었다 해도 궤도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락에 금송아지 100마리가 있다 해도 활용하지 못하면 있으나 만화한 것이다. 생각만 많은 사람인지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마라톤 선수를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자기 능력에 맞게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급한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 뛰다가
결승을 앞두고 지쳐 쓰러지거나 기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성공할 사람은 자기에 맞게 힘과 시간과 정력을 안 빼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너무 욕심을 내다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는 것이다. 사람은 미완성 동물이어서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게 마련이다. 성공할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다. 실패는 성공의 전 단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자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 제대를 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한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열과 성을 다한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일을 지겨워한다. 그래서 맡겨진 일도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는 것이다. 신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보랏빛이지만 한숨을 쉬며 의무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잿빛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만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실패자가 되는 지름길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눈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 남의 눈도 정확하다는 생각을 하여 많은 사람의 눈을 통하여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자산이 아니라 사람이 자산이다. 실패할 사람은 자기 편도 원수를 만든다. 사람은 모래알처럼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오른팔 왼팔을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원수라 해도 사랑과 정성으로 대해 자기 편을 만든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안 될 이유가 있다면 될 이유도 있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고 실패할 사람은 안 될 이유만 찾아낸다. 여건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분위기를 탓하며 상사와 부하를 탓하다가 조상을 탓하고 자신의 신세를 탓한다. 성공할 사람은 그런 여건을 알면서도 묵묵히 소처럼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결실을 이루는 것이다. 누구나 알게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컴퓨터도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없다. 성공할 사람은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정신이 없다. 자기에게서 잘못을 찾는 것은 치욕으로 알기 때문이다. 세상 일이란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다. 실패할 사람은 잘 되어 나갈 때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 희희낙낙하다가 잘못될 경우 자라목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침착하게 행동하고 주변의 분위기에 신경을 더 쓴다. 성공할 사람은 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다. 꿈이 있다면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있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목표를 갖지 않는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다 암초에 걸려 타이타닉 신세가 되어버린다. 지금의 방법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다. 방법을 동원시키려면 얼마든지 나온다. 실패할 사람은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다른 방법이 잘 된다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힘들어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 여기서 대어를 낚는 것이다. 공자는 3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말하는데 열을 올리다 보니 배울 수가 없다. 성공할 사람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해도 경청하는데 열중하여 많은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 세상에는 약자도 있고 강자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 약자는 자기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며 강자 쪽에 줄을 서야 국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며 존경심을 보이는 것이다. 영원한 약자도 없고 영원한 강자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전진할 때가 있는가 하면 후퇴할 때도 있다. 때를 아는 사람이 성공자가 된다. 실패할 사람은 전진해야 할 때 후퇴하고 후퇴해야 할 때 전진한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때를 정확히 알고 속전속결한다. 눈이 보배라고 한다. 실패할 사람은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좋은 사람에게서 나쁜 점을 찾아내는 주특기가 있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나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여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끌고 가는 사람은 성공자가 되지만 개처럼 끌려다니는 사람은 실패할 사람이다. 끌려다니지 말라, 끌고 다녀라. 실패할 사람은 배타적이어서 찬바람이 돈다. 성공할 사람은
우호적이어서 따뜻한 바람이 감돈다. 양지 쪽에는 사람이 모이지만 음지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 어디에나 자리가 있다. 실패할 사람은 자리만 지키는데 열중하다 보니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자리를 잃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실이 있더라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이 큰 성공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한다.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실패할 사람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하고 내일로 미룬다. 성공할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공할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강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그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실패할 사람은 두려움으로 방어 태세를 일관하지만 성공할 사람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공격 자세를 보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협이 필요한 것을 배운다. 성공할 사람은 타협해야 할 것과 싸울 것을 분명히 알고 행동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타협해야 될 것과 싸우고 싸워야 될 것을 가지고 타협한다. 성공할 사람은 주어진 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을 찾아서 하고 만들어서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한한 능력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노새 젊어서 노새를 부르는 배짱이가 되어버린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성공의 기초다. 성공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씨 뿌리고 가꾸는 데 열중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심보를 가지고 있다. 성공할 사람은 가슴을 펴고 앞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간다. 실패할 사람은 뒤 돌아보고 옆을 보고 한눈 파느라고 앞으로 가지를 못한다. 성공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도 사랑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자신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까지 원망한다. 성공할 사람은 언제나 꿈을 간직하고 있다. 그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꿈이 없다. 그뿐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에게 꿈깨 하고 말하는 것이다. 성공할 사람은 자기가 걸려 넘어진 돌을 디딤돌로 삼아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또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누워 다시 일어서지 않는다. 진실은 언젠가는 진실로 밝혀지고 거짓은 언젠가는 거짓으로 판명난다. 성공할 사람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해도 사실을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을 한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후유증이 두려운 나머지 금방 탄로가 날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한다. 성공할 사람이나 실패할 사람이나 똑같이 힘을 쓴다. 성공할 사람은 내실에 힘쓰고 실패할 사람은 거치장에 힘쓴다. 성공할 사람은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과 법도를 안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면서 오히려 남의 잘못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남자의 얼굴은 이력서, 여자의 얼굴은 청구서라는 말이 있다. 성공할 사람은 밝은 얼굴과 여유 있는 표정을 보이지만 실패할 사람은 항상 불안하며 표정이 어둡다. 임금님도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옛말이 있다. 욕을 먹었다고 해서 죽고 사는 게 아니다. 성공할 사람은 누가 욕을 했다고 해도 허 웃어버리지만 실패할 사람은 두고두고 범인을 색출하려고 한다. 이 세상에는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다. 성공할 사람은 일과 시간을 쫓아가며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는 도망자다. 성공할 사람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실패할 사람은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며 준비 없이 되는 대로 행동한다. 성공할 사람은 오늘에 집착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행동한다. 유능한 전략가는 앉아 있어도 멀리 내다보고 작전을 짠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눈앞에 있는 면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한다. 성공할 사람은 지금 힘들어도 절제와 절약의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실패할 사람은 한강 물도 퍼서 쓰다 보면 줄어든다는 것을 모르고 사치와 낭비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성공할 사람의 목표는 일인데 실패할 사람의 목표는 돈이다. 일을 목표로 했을 때 돈은 자연스럽게 들어오지만 돈만을 목표로 했을 때 눈먼 돈이 아닌 이상 그렇게 당신을 향해 달라붙지는 않을 것이다. 매도와 손절매 기법. 매도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매도의 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매도의 기법을 한두 가지로 잘라서 말하는 것은 대단히 편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투자의 성격, 포지션과 상황에 따라서 또한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요리의 맛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소스가 같은 주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식인 불고기와 양식인 스테이크에 서로 확연히 달라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각기 상황에 맞는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부합되는 투자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상황별 매도의 기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원칙으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대비 목표 수익률 산정의 원칙. 목표가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대비 기회비용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 중장기적 투자를 고려한다면 그만큼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인가, 즉 마음고생을 하는 만큼 보답이 있을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기 투자를 1, 3일 이내에, 중기 투자를 한 달, 장기 투자를 6개월 이상으로 정의했을 때 그에 따른 목표 수익률은 단기 3%에서 10%, 중기 20%, 장기 50% 정도의 목표 수익을 고려해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술적 패턴에 의한 매도 기법. 기간 대비 수익률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라면 기술적 패턴에 의한 매도는 각 상황별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패턴이 발생 시 매도를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먼저 5일선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수한 종목이 3일 이상 급등을 지속할 경우 5일선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5일 이상 상승 시는 11선을 동일하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121선과 241선 매매 기법. 121선과 241선은 아주 무거운 이평선이기 때문에 단 한 번에 돌파하게 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따라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주가가 최초로 121선과 241선에 부딪히게 되는 가격대를 매도 시점으로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이 저항대에서 윗꼬리가 긴 형태나 음봉이 발생한다면 확률은 더욱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갭상승 시 매매 기법. 여러분이 매수한 종목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침 시초가에 갭을 수반한 강한 상승이 나올 경우에 만약 시초가 대비 낙폭이 발생하며 전일의 종가를 훼손한다면 단기 조정을 예고하는 단서가 되므로 매도 시점입니다. 네 번째, 일주 정렬 매매 기법. 일주 정렬은 일봉상 제반 이동평균선이 정렬되었을 때 주봉상 역시 제반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하며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봉상 20주선까지 정렬시는 60주선까지를, 60주선까지 정렬시는 120주선까지를 목표가로 산정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즉, 차상위 주봉상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21선 추세 매매 기법. 이것은 일정한 추세를 이어가는 한 보유하는 기법입니다. 최초로 21선에서 반등하며 추세적 상승을 지속하는 주가는 대체로 21선을 지지선으로 하는 추세를 형성합니다. 이 경우 큰 음봉과 함께 21선을 이탈한다면 중장기 매도 신호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거래량에 의한 판단 방법. 대체적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이며 상승하는 급등주는 상승하는 동안 큰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른 조건을 무시하고 거래량만으로 세력의 이탈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 시 큰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발생합니다. 이후 갭을 수반하며 가파른 기울기로 상승하는 종목은 좀처럼 매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때 이전에 없던 거래량과 함께 전일의 종가와 특히 저가를 훼손하는 음봉이 크게 발생한다면 1차 급등 랠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익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락 시 대처 방법. 장세가 단기 악재에 의해 갑자기 급락, 폭락할 때 투자자는 반드시 강세 종목, 추세가 양호한 종목을 선정, 발굴해야 하며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종목군을 장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후반 아니면 종가 부근에 매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필연적으로 장세가 급락,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중 크게 상승한 종목 중 장세로 인해 장후반 고점 대비 급격히 하락한 종목,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종목 중 바로 아래 꼬리가 발생한 모든 종목, 이 패턴 중 5일선 위에서 탄생된다면 더더욱 종가 부근에 강력한 베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만약 5일선이 아니더라도 장중 크게 상승했다가 11선이든 21선이든 상승하는 이평선에서 지지를 하거나 모든 양봉, 음봉이라도 아래 꼬리가 발생하였다면 이 패턴은 매수하면 반드시 수익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종목에 따라 단기 매매할 종목이 있고 홀딩할 종목도 있는데 이는 장세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완연한 조정 장세, 하락 장세에서는 반드시 단기 대응을 하면서 가야 하고 그렇지 않고 단발성 악재가 나타나면서 지수가 변동성이 강할 경우 반드시 써먹어야 할 비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종목 중 테마주이거나 재료주 중에서 추세가 양호한 종목, 예를 들어 주 월봉상 상승 초기 국면이라면 말 그대로 강력한 매수 신호이며 여기에 홀딩 전략은 말할 것도 없다는 점. 주식 투자하는 동안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기법입니다. 좀 더 강조하면 장세가 변동성이 없을 때 시장의 시세 주도주라면 이러한 장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특히 장중 하락하는 흐름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는 점. 한마디로 절대 물리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장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중 철저히 체크만 한 후 장후반이나 종가 부근이나 종가에 매매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유형의 종목군은 사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신경만 조금 쓰면 충분히 발굴할 수 있으며 특히 조금만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기법이며 따라서 아무리 장세가 급락, 폭락한다고 해도 푸르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길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캘핑 최소한의 기본 능력에 대해서 친구와 낚시를 갑니다. 그는 자리에 욕심이 많아 좋은 자리는 친구고 뭐고 없습니다. 낚싯대도 여러 개 펼쳐놓습니다. 집에서는 꼼짝도 안 하는 친구가 이런 데서는 어지간히 부지런합니다. 전 한 구석에 달랑 하나 놓고 찌를 응시하기도 하고 수평선도 보고 담배 물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주위를 돌아보며 걷기도 합니다. 그러다 와보면 미끼만 먹고 달아나 빈 낚싯대만 있을 때도 많습니다. 잠시 후 친구는 자리 옮기자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항시 그렇듯 뭐든지 급합니다. 운전도 매우 급하고 하긴 커피도 한약처럼 마십니다. 결국 한마디 하고 맙니다. 내가 어부냐? 고기 많이 잡아 뭐 어쩔 건데? 제게 자주 타박을 받지만 쉽게 안 고쳐지는 모양입니다. 언젠가부터 요즘 바쁘지? 하는 인사가 덕담 아닌 덕담이 되어 있습니다. 바쁘면 뭐가 좋은 건지,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더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이라도 세상에 파묻혀 정신없이 질주하는 나 자신의 속도를 조금은 줄여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스캘핑은 상승 하락 시 눌림목 및 고점의 변곡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매매하는 것이며 급등 급락 시 순간 급소를 공략하고 아울러 계속적인 매수세와 매도세가 힘겨루기 시, 즉 일시적인 횡보 시에는 그 시간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파악하여 공략하는 반복적인 거래로 작은 수익을 누적시켜 최대한의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횡보 거래 방식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는 데이트레이딩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스캘핑의 매력은 아주 단시간에 불과 몇십 초에서 몇 분 사이에 기대 이상의 수익을 주는 것일 겁니다. 역으로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 행위이기도 합니다. 선입견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스캘퍼입니다. 한 종목에서만 최고 18번을 거래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의 몇십 배를 거래하는 것은 당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스캘핑을 하는 것은 상황이 그럴 때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 많은 거래가 스캘퍼의 의무는 아닌 것입니다. 즉 상황이 대일시는 대이로 전환하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하며 생각지도 않은 급격한 상한 가마감이나 더 오를 것 같은 시점에서 잠시 머뭇거릴 때는 다음 날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스윙의 개념으로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장중 거래 시 강한 상승이 지속될 때는 최대한 버티다 그 새가 누그러짐을 느낄 때, 즉 더 이상의 상승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수익을 확정시켜야 합니다. 매도 후 상한가로 마감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에 회의를 느끼면 안 됩니다. 이는 올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즉 단 한 번 거래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흔들림에는 초연할 수 있는 강심장도 요구됩니다. 그러나 조금 보면 상승 초기에 겁먹은 이들이 매물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며 그러다 후회하여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지만 결국 고점에 물려 고생하는 이들도 생깁니다. 역으로 급격한 하락 시 굳세게 매물을 보유하는 강심장을 지닌 이들을 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중장기 투자자로 판단하고 싶지만 급변동이 심한 종목은 대부분 중장기로 보유할 만한 종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스캘핑에는 매수가의 개념을 없애고
오직 현 시점에서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대한 판단만을 요하며 거의 기계적 판단과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매수가에 대해 연연함은 손절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즉 아니냐 싶으면 바로 손절하고 다시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 다음 행위에 돌입해야 하며 흐름을 잘못 잡았다는 판단이 될 시 아쉬움이 남더라도 과감히 거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가끔 흐름을 잘못하는 경우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상황이 끝났다 싶으면 더 이상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차후 본의 아니게 설거지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손실 보았을 때 마음 한구석에 분노나 복수심이 생긴다면 더더욱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는 냉정한 사고와 대응이 필요한 이 시장에서의 감정적 대응은 더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포의 거래 강도와 보조, 일반 투자자의 거래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거래원 변경 정보와 현재가 창의 구성과 배치, 변경 현황을 한눈에 파악해야 합니다. 즉 매 거래마다 최소 30초 1분 이내에 상황 판단을 내리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가운 머리와 집중력만 필요할 뿐 감정적 대응은 금기임은 당연합니다. 거래 상황이 아니다 싶을 때는 단 한 번의 거래로도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저도 하루에 겨우 몇 번의 거래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적은 수익을 내어 확정시키는 것이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스릴을 맛보기 위해서 복수심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캘퍼라 해서 무조건적인 잦은 매매를 할 것이 아니라 승부를 걸 만한 종목은 한 종목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승부를 걸고 그렇지 않다 판단될 땐 관망하며 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 개입을 배제하고 오직 냉정한 사고와 대응이 필요하며 위 정해진 시간 내에 한눈에 파악하여 판단하고 실행에 망설임이 없어야 하며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 이후는 단호히 작은 유혹을 떨칠 현명함이 요구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기본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스캘핑에 아예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기계적 행위에 익숙하고 결과론적 판단을 유보할 줄 알고 위 한정된 시간 내에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주저하지 않고 생각한 바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스캘핑 매매를 해도 무방할 듯 싶지만 하나라도 결여돼 있다면 아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현재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현명한 지혜의 발로인 것입니다. 꽃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종종 흔들려도 쓰러지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꽃을 피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이 있음으로써 내가 사람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흔들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한 필연적 과정으로 생각해 봄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내용은 제 주관적 관점이며 보는 이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